모의고사가 변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진 것만 다 본다고 사실은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한 번에 기억날 정도는 학습이 돼줘야 돼. 워낙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편안해야 되거든. 그게 긴장되면 다른 게 시야가 안 보인단 말이야. 합시다. 우리 좀 더 내용을 위주로 해볼게요. 사람들의 내적 신념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 지금 이 선생님 준 학습 자료는 좀 보기가 편한 게 뭐냐면 같은 색, 같은 영어, 같은 한글이 짝인 거 알겠지? 예,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보기가 좀 편하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요. 상식이다 대리야. 사람들의 내적 신념.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대로 외부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이라고 했다는 건 부연 설명이야. 보통 이런 거는 순서 잡을 때 조심하면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끌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과 더 어울리려고 할 겁니다. 마음이, 이게 끌리는 건 마음이고 이게 내적 신념이고 어울리려고 하는 게 외적인 행동입니다.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라는 표현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more이 붙었으니까 더 뭐 할 것 같다. socialize with 라는 표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누구와 사회화하다,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부연 설명 to, 당신이 한 브랜드의 치약을 선호한다면 그게 이제 이게 마음이야. 그치? 이게 신념이고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 구매한다는 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더 높다. 여기도 be more like, be likely to 나왔지? 다음. 물론 우리의 내적 사고가 항상 공개적인 행동을 예측하진 않지만 기본 깔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반영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주제를 이렇게 한 번 더 받쳐주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하지. 신념과 행동은 이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관련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 이거보다 더 놀랍게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이렇게 화살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 드러난다.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원래는 화살이 내가 사람이 여기서 딱 쏘면은 슝 해서 여기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아까 뭐였어? 내적 신념이, 그러니까 마음이 외적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는 뭐야? 행동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이분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거야.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 지난 25년간 사회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지. 그것이 뭐냐. 중요한 말 뒤에 있니. 우리가 생각할 행동 방식이 이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여 사고방식이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게 결국 이거지. 추가적으로 하는 말은 그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걸 바꿀 수도 있다. 끝. 다음 22번이야. 무슨 주제인지 알겠죠? 아까 20번은? 21번은? 일상생활에서 침묵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침묵서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반드시 말해야 할 것만 말하는데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 것에 스스로 도전해보세요. 침묵서약이 바로 이런 거야. 부연 설명해주잖아. 반드시 말해야 할 것만 말하는 거. 그치? 안녕, 서연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대화를 요거 네 거.
대화를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행동심리학 전문가들 그리고 첫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누구든지에 의해 널리 관찰되어 왔다. 다시 사람들이 대화라는 게 보통 영어에서 있잖아. 일반 단어에 쌍따옴표가 있잖아. 그러면 그 말은 그 단어가 본 의미 그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 conversation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대화요? 네가 하는 게 대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서연아 혹시 미안한데 여기 앉을 수 있어? 서연이 원래 갖다 드려. 그게 더 좋겠다. 좋아 좋아. 다음 대화를 사람들이 대화한다는 건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거야. 듣진 않아. 그 다음에 첫 데이트를 해본 사람도 언제 말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상대방 말한 거 잘 안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시를 든 거야. 우리는 다음 발언을 머릿속으로 연습하느라 말해지고 있는 것은 놓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이라고 붙으면 이거 예시예요. 당신이 그 다음에 오는 작은 침묵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를 표현할 그 다음 시작이라는 생각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 다시 그럴 순 없지만 만약에 작은 침묵이 있어. 근데 그 침묵 동안 네가 할 말 할 차례가 된다는 걸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 안 하면 침묵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원치 내가 말해야 될 내 말 차례일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 이거야. 그 다음 내일 당신의 말 다시 말해 네가 할 말을 50단어로 제한받는다면 하루에 할 말이 50단어밖에 없어. 그러면 너가 매우 다르게 하고 싶은 말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다르게 듣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침묵 서약을 왜 제안했냐면 듣는 걸 잘 듣게 하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침묵 서약 하자는 얘기부터 시작했거든. 다음 당신이 듣는 모든 단어에 매우 신중이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할게요. 그리고 신중히 귀 기울이게 될 겁니다. carefully 하게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에 맞춰줄 거야. 그치? 왜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이 엄청 제한돼 있잖아. 내가 무슨 말에 대답해야 될지 집중한다는 거야. 당신은 말을 줄일수록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습니다.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 뭐야? 말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들으란 말입니다. 이 지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침묵 서약 나오고 말 조금만 하고 뭐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주제가 말을 적게 하는 걸로 가면 안 돼.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잘 들으라고. 네가 해야 될 말이 조금밖에 없다면 너 말할 거 생각한다고 남의 말 안 듣거나 그러지 않을걸?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지. 다음 과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관찰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학이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관찰을 축적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관찰을 쌓고 관찰을 쌓는 이유는 뭐야? 결국 그 끝에 뭐가 있어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accumulating 해가지고 understanding 하는 거죠. 누구를? 관찰. 물리적 세계에 대한 관찰. 다음, 그 이해 단독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다시. 그럼 이해만 하면 또 되냐? 그것도 아니네. 이해에서 어디까지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행동 과정까지 넘어가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have to act on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게 뒤에 예시로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제문이 아니면 굳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서포트 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해 제발.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은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심장병의 위험은 지문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 예시 든 거야.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았어.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건 흥미로워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인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네가 아무리 관찰해서 이해했어. 행동 안 해. 그럼 무슨 상관 있어? 이거야.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점이라는 건 뭐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부분. 그치? 운동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은 쉽다. 관찰하는 거야. 규칙 이해까지도 여기까지도 될 거야. 관찰과 이해까지가 아마 여기에서 해결이 되겠지? 기사를 읽는 것까지가. 규칙적인 운동의 실제적인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 없다. 그 실제적인 루틴이 결국 뭐예요? 행동이죠. 이러한 점에서 과학은 이제 다시 주제. 과학 자체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이 과학에 의해 제공된 지식을 취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 그게 결국 행동입니다. 취하고 사용한다는 게 행동이지. 실제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 중 다수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행동의 부족에 의해서 야기된다 해서 주제가 행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 행동이라는 말이 주제에 안 들어가면 그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지문에 얘기할 때는 반드시 과학과 행동 그 두 개가 꼭 포인트에 나와야 해. 단어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입니다. 그쵸? 다음 24번. 우리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러므로 분석, 판단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야. 좋은 말밖에 없잖아. 우리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분석, 판단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다 정확해 라고 생각하지롱 따라서 연결해서 조금 더 갈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면 그들이 우리에게 동의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싸우잖아. 봐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엄마하고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 말이 안 통해.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 나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데 왜 이걸 이해 못할까?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은 내가 보는 대로 볼 텐데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텐데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이 문장 위치 반드시 기억합니다. 위에 두 문장은 일반적 서술이에요. 모든 사람의 뇌는 다르고 모두의 인생 경험도 다르고 모두의 욕망과 지식도 다르다.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당신은 당신이 현실적이라고. 다시 말해. 즉 당신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해. 너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불가능해. That's impossible.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고요. 다른 사람의 것과 항상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월드컵에서 두 나라가 서로 경기를 할 때 각 나라의 팬들은 상대팀이 저지르는 모든 반칙을 놓친 것에 대해서 심판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저 심판 저거 눈이 삐었나 저거 저걸 어떻게 못 봐 이러는 거지. 어김없이 각 팬층은 심판이 자기 팀에 불리하게 편파적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저 심판 무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느 한 편도 없어. 그럼 이거는 지금 월드컵 이야기는 다 예시고요. 그 위에 있는 이게 거의 주제문이겠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주제지. 네? 불러도 돼요? 왜? 아빠 기다려. 다 해오세요. 네. 잘 가. 안녕. 얘들아 그러면 그 월요일에는 나머지 5개 해석 준비해야 돼. 네. 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랑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전체 문장의 기조입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 정도 조금 이해를 잘 해볼까? 순서? 문장 순서. (29번) 할게요.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시 전문가에 대한 연구라고 했어. 그럼 그 전문가를 막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야에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너도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세상에 대해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보통 전문가들하고 보면은 그 사람은 되게 세상에 대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 자기만 생각이 있지 않대. 이 사람 생각은 그렇대. 그들은 단순히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유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말 여기겠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특정 분야, 뭐 체스, 화학 또는 테니스와 같이 이런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했어. 여기서 포인트다. 아니다. 여기 낫 있어야 돼. 낫. 제너럴리스트가 아니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전문가는 많은 사실을 알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사실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그 전문가라는 건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 지식이 일관된 틀로 조직화되어 있고 일관되다는 건 좋지 않은 말이지. 전문가가 사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미안해. 일관된 틀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야. 여기서는 미안. 다시 정리할게.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일관된다는 건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좋은 말이네. 일관된 틀로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가가 사실간의 상호관계라는 건 서로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 구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한번 볼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having expertise 하다는 건 어떤 분야에서 having이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의 3인칭 단수 의미한다. 대디야. 지식이 정리되어 있어. coherent한 틀 안에 coherent가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를 해요. 상호 연결, 상호 관계를 뭐 사이에? 사실 사이에. 그리고 전문가들은 구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가장 중심적인지 그것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끊어줘야겠네. 민스에 걸리는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문장이 2개가 요거 하나 이렇게 시작하네. 엔드를 기준으로. 끝. 이러한 깊이 있으면서 조직화된 이해는 학습에서의 더 큰 유연성을 가능하게 유연해. 이 사람들은 좀 경직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다양한 맥락에 걸쳐 적용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된 거지 단순히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구별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 32번까지 줬나? 한번 볼래? 뒤에 몇 번까지 있어? 4번까지 있어. 잠깐만. 20, 21, 22, 23, 24, 25, 29, 30, 31, 32, 33, 33번까지 할게요. 10개. 사람들이 사건들을 관찰하고 나서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 당연하지. 그러나 중요한 말, 때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로 인한 추론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오해가 생기면 추론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태학적인 오류라는 게 있대요. 여기서 논지는 주제는 뭐냐면 2가지가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2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뭐랄까, 우리 속담에 그 배밭에서 자두밭인가? 오얏이니까 자두겠네. 오얏 자두 나무 근처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거든. 딴다고 그런 행동 오해받는다고. 그다음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뭐 이런 속담도 있어. 그러면 오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랬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야. 공부를 한다고 반드시 성적이 오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950년대 범죄율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높다. 자, 다시 1950년대 범죄율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민이에요. 미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뭔가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동시 발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올라갔어? 범죄도 올라갔네? 이민자가 범죄를 일으켰나 봐. 이렇게.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민자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밝혀냈다. 이것도 재밌다. 그치? 다시. 이민자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저기 밀양도 외국인이 많지만 밀양 말고 저기 안산에 가면 우리나라 제1 외국인 도시가 안산이거든. 안산 지하철역에 가잖아.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깜짝 놀래. 그냥 핸드폰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외국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범죄율이 진짜 심하거든. 근데 이미 그런 동네에 그 사람들이 자리 잡겠지. 되게 범죄율이 낮은 동네면 주거 환경 비용이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이민자들은 돈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로는 그 사람들 그런데 살 수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면 그런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기에 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어. 맞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지역에 더 비싼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거야. 선생님 말한 거 똑같이. 그 다음에 이민자 자신들은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어. 이민자는 범죄를 안 저지르지. 왜냐하면 까딱하다가는 본국으로 송환되면은 돈 못 버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심조심해서 산단 말이야 원래. 그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주장은 뭐야? 이민자들이 이거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걸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끝납니다. 주제가 뭔지 알겠죠? 오해하기가 좋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로 추론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결과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라는 게 있고, 그거는 잘못되게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끝. 이거 글 순서 좀 이해를 잘할게요. 흐름 31번.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다른 환경은 다른 기대가 있죠. 이것은 과학자 이사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입니다. 그의 저서인 총균세에서 깊이 있게 설명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야. 이 말이고. 그런 말 안 들어봤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공부도 해본 애가 하고, 니네 아주 새로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않아? 그래도 중학교 때 해봤던 과목은 약간 그게 있잖아. 각이 있는데 처음 듣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듣는 과목은 없어? 근데 지금은 없지. 이제 다음 학년 되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과목을 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뭐 예를 들어 공부하는 방식은 엄청 다양하지만 주로 추리면 교과서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요약본을 보고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지. 책을 계속 읽어서 흐름을 이해할지, 요약본을 외울지, 아니면은 실전 문제를 바로 풀어서 문제로 접근할지 잘 모르잖아. 근데 해본 거는 잘 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지금 다른 환경이라는 거는 그런 내용이야. 학생한테 적용하면 다른 과목은
다른 공부 방법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 그는 이제 여기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뉴기니 정글을 새로운 곳이야 이 사람한테. 뉴기니 원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닌 모험을 묘사합니다. 그는 선생님 제러드 선생님 서구인들 자기가 서구인이잖아.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온 과업을 이 원주민들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놈들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여기 그 뉴기니 원주민 이 사람들은 정글에서 가장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는 포식자의 흔적을 추적하거나 아주 중요하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정글에서 집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해. 길 잃으면 죽는데 그들은 어느 곤충을 내버려 두어야 할지 알고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도 알고 피난처를 쉽게 만들고 철거도 잘합니다. 정말 생존에 아주 유리하죠.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이 아저씨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조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걸 아는 거, 배우는 거. 아니 집중한다고 다 아냐? 니네 그러면 집중 안 해서 몰라?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엄청 집중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되게 박사니까 공부는 딱 보면 아는 건데 그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알지? 그가 그런 과업들에 대해 시험을 본다면 그도 못할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런 과업은 어떤 과업이야?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그런 과업이겠지.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해본 적 있는 걸 잘한다는 게 전체 글에서 내용이고요. 설명한 거예요. 다음 32번. 잠깐만. 32, 3, 4, 5, 6, 7, 8, 9, 10 41, 42까지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럼 맞네. 32까지 하면 되겠다. 32까지. 딱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대놓고 실수라고 했어. 뭐가 실수라고? 만드는데 엄청 노력을 들이고 시간도 들여. 근데 출시 비싸요. 우리 보통의 앱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카카오 뭐 있잖아. 이런 거 택시 같은 거. 처음에 공짜였어요. 근데 이거 앱 개발하고 서버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 개발하는데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개발자들이 월급이 상당히 회사가 진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몇십조에서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의 투자를 일단은 먼저 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 근데 이거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출시와 동시에 돈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는 건 실수라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여기서 그들의 회사 사장들. 그리고 그거는 그들의 것이야. 배달의 민족 거지. 배달 어플. 이 강한 소유감이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이거 없으면 사람들 죽을걸. 자기만 아는 건데 다른 사람 써본 적도 없어.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제품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빠르게 깨닫긴 하지만 그런 사장들 중에 몇 명은 이렇게 비싸게 내놔도 사람들이 해볼까? 이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을 좋아하거나 내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그러면 좀 싸면 사람들이 좀 이거 그 돈 주고는 해볼만 하다 할 텐데 그렇지 않아. 선생님 지금 챗GPT 유료 버전 쓰는데 챗GPT 유료 버전이 지금 내가 29,000원인가 주고 쓰고 있거든. 한 달에. 싼 거 같아 내 생각에. 2만 좀 있으면 이거 10만 원 넘을 것 같아. 나같이 그냥 단순한 말장난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야 29,000원의 가치도 다 못 쓰는 것 같은데
앱 개발자들은 기본적인 앱 개발 업무는 챗GPT가 다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월급을 주는 비서만큼의 몫을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단순 노동은 얘가 다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이제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 오타도 많고 오류도 많긴 하거든. 근데 영어 베이스로 하면 훨씬 더 그 오류가 줄어들고 얘가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또 따로 있대. 그 분야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29,000원은 너무 저렴한 거지. 한 달에 사람 월급 주면 290만 원인데 29,000원 주고 쓰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써볼만 한데 나중에 이거 아마 10만 원 넘을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쓰겠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건 뭔데? 초반에 돈을 너무 비싸게 잡는 거. 출시가를 너무 비싸게 잡는 것이 사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큰 실수가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건 이거여야 되는 거야. 가능한 빨리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 당신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초기 가격과 수익을 좀 희생하셔야죠. 일단 당신이 높은 판매량을 확보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써야지 비싸게 받아도 나중에 또 사줘. 끝.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